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노약자층에게 시행되고 있는 메디케어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메디케어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궁금증 풀어주실 권태욱 재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의원께서 그 메디케어의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상당히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선진국들, OECD 선진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안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프랑스도 가지고 있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심지어 한국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오직 미국만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못하고 있고요. 의료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바꾸냐. 근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가지고 나온 내용이 굉장히 많은 상원 의원들, 민주당 상원 의원들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코스판서라고 하거든요. 동시에 법안을 상정하는 그런 밀어주는, 동의하는 그 상원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그분이 대통령이 먼저 돼야겠죠. 사실 그 의료보험도 보험이지만 의료비 자체가 너무 비싸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에서만 있을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우선 한국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손님 65세 되신 손님을 만나가지고 그 메디케어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몸이 좀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병원에 입원해서 3일 동안 쉬면서 수액주사 받고 나와서 또 돈까지 받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돈 받는 건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받는 건데 근데 왜 미국에 이런 게 안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전동차와 승강진 사이에 발이 껴가지고 넘어지면서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뼈가 또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이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절대로 구급차를 불러주지 말라. 왜? 너무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구급차 비용이 얼마인지 아냐고. 오히려 대묻고 나 그 돈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의료적인 그 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년층을 향한 메디케어가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디케어가 처음 시행되기 바로 전에 노인분들 반 이상이 메디케어 그 보험이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으면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의료보험도 혜택을 못 받고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아프시거나 질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으면 의료 혜택을 못 받으시면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사실 미국 의료보험 역사도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된 게 1860년대 남북전쟁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요.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증기선도 탔는데 사람들이 탔을 때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 사고 의료보험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게 의사를 찾아가도 별로 할 게 없었어요. 보통 가면은 상처가 있으면 거머리 붙여주든지 아니면은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아편 주고 그랬었어요. 소독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생긴 게 1880년대였고 엑스레이가 나온 게 1900년대부터였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1900년대 초에 그리고 또 병원들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서비스도 많아지고 돈도 좀 많이 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1차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Great Depression이라고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이 병원들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었었으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기부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929년도에 최초로 블루크로스라고 해서 병원들이 모여서 회원제로 민간 보험회사를 만들어요. 지금도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1939년도에 의사들이 또 따로 모여가지고 블루실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병원 보험이 있고 또 의사 보험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메디케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이유가 그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네. 병원들이 먼저 만들어서 병원보험, 또 의사들이 만든 의사보험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보험과 의사보험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그 민간보험이 탄력을 받은 게 1930년대 후반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람들이 다 일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 월급을 더 줘야 되는데 월급을 더 주면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정부에서 물가 관리하려고 각 직장들에서 월급을 높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더 뽑고 싶으면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복지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나온 게 직장에서 직장 의료보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탄력을 엄청나게 받고 직장 의료보험이 불티나게 생긴 거죠. 그러다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보험 주니까 일하면서 보험도 받고 직장은 사람들 구해서 있어서 좋고 사람들은 보험 받아서 좋고 병원이랑 의사들은 손님들이 더 많아지니까 좋고 보험회사는 보험 팔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가족은 괜찮지만 직장은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렇죠. 그게 네. 큰 문제였어요. 노인들이나 장애자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극빈자들, 저소득자, 저소득층들은 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가장 오히려 더 보험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45년도에 트루먼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때요? 네. 그때 됐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렇죠. 네. 이제 그때 못한 거를 버니 샌더스 상원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945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해요. 누가 반대했나요? 물론 네. AMA라고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전미 의료 협회. 왜요? 그 보험이 시행이 되면은 그분들이 돈을 적게 벌게 되나요? 정부가 모든 거를 조절을 하면은 네. 자기들이 자유스럽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사회주의적처럼 된다고 해서 싫어했던 거죠. 보험회사들은 결사 반대를 했을 거고 왜 네.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노조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어렵게 직장보험을 끌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 놨는데 왜 그걸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각각의 이익 집단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 때는 그게 통과되지 못했고 네. 1965년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린든 B 존슨 대통령 때 드디어 메디케어가 통과를 되는데 그때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된 게 아니라 65세 노인들,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서만 그때 65세 노인들을 위해서만 병원 서비스하고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파트 A, 파트 B가 통과가 된 것이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메디케어 공부를 잠깐 했을 때 음. 그 케네디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 메디케어 시행이었다. 맞아요. 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뉴 프론티어 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놨었어요. 달나라 가는 것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패럴림픽도 그렇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중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메디케어를 했는데 그걸 못 하시고 암살돼서 돌아가신 다음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랜슬라이드라고 하죠. 아주 크게 대통령이 돼요. 큰 차이로, 표 차이로.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이 다 민주당이었고 그래서 60일 동안 대통령이 되자마자 60일 동안 밀어붙여서 1965년 6월 달에 드디어 메디케어가 통과가 됩니다. 네, 정말 제도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예. 진행이 되고 있나요? 1965년도에 통과될 때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통과되면서 파트 A는 병원보험이라겠죠. 네. 그리고 파트 B는 그 의사보험이었는데 병원보험, 의사보험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보험 같은 경우는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좀 돈을 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없지만 돈을 내야 되는 게 있고 병원 파트 B 같은 거 의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80, 20으로 해서 20%는 또 내가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65년도에 그게 생긴 다음에 70년대 들어오면서 그 20%하고 디덕터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충해주는 보충보험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메디캡 서플먼트라고 하는데 보충보험을 민간보험 회사들이 그걸 이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팔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메디케어에다가 붙여가지고 보충보험을 하는 사람들이 1970년도부터 생겼고 1980년도부터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까. 원래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하는 게 더 잘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민간 기업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저 메디케어 계약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한 게 1980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했던 게 메디케어 파트 C, 그때는 메디케어 초이스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네. 그러다가 1997년도에 들어오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법을 이제 확장시키면서 메디케어 초이스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이름 바뀌면서 공식화되고 확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보험회사들한테 메디케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메디케어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그때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면서 민간 업체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더 이제 혜택을 줘야 되니까 치과, 안과, 그리고 보청기, 그리고 또 침술, 그리고 또 실버 스니커라고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네. 헬스 클럽 이용권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확장이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인기가 되게 좋은데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데 프리미엄이 없고 더 경쟁력 있게 하다 보니까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네트워크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사들만 하고 병원들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지는 형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이한 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 어머님께서 침을 맞으시다가 침에 염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세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균이 뼈에 침투해서 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뼈에 염증이 생기면 죽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럼 이제 차후 이제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딱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처에. 근처에요. 예. 근데 이제 메디케어 파트 C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대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에 있는 의사만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네트워크 의사가 없으니까 이분은 돈을 다 내고 그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메디케어 C나 D가 생긴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메디케어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미국 1년 예산이 4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24%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연금으로 나가고 네. 14%가 메디케어로 나가고 네. 12%가 메디케이드로 나가고 12%가 웰페어 같은 non-discretion이라고 하는데 mandatory non-discretion으로 12%가 나가요. 총 62%, 다 합치면 62%거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 합쳐서 50%고 거기다 12%에서 62% 정도가 entitlemen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람들 도와주는 데로 나가고요. 15%가 국방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15%가 discretionary spending이라고 해서 정부가 그냥 쓰는 거 여러 가지 써요. 뭐 공원도 있고 아트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데 쓰는 거가 있고 그리고 9% 정도가 interest. 지금 미국 빚이 한 24조 달러 정도 있다겠죠. 그거에 빚을 쓰는 게 한 미국 1년 예산의 9% 정도를 이자만 갚는 데는 데 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14%가 메디케어고 12%가 메디케이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용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의료비용은 지금 평균 한 5에서 7%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노인 인구가 지금 7,600만 명 정도 되는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있어요. 1946년에서 1964년까지 태어나신 분이 한 7,600만 명 되는데 그분들이 65살이 되는 해가 2011년이었는데 2011년부터 18년 동안 그 후 18년 동안 7,600만 명 되시는 분이 다 은퇴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는 지금 현재 2026년이 되면은 파트 A 같은 경우는 뭐 뱅크럽트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신탁 기금이 고갈이 돼서 세금 걷는 거로 주는 걸 줄 때 계산했을 때 80%밖에 못 줘요. 그러면 2026년이면 6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아, 세금을 더 걷어야 네,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판을 다시 짜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가지고 나온 그 법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밀고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 지금 현재도 26%가 미국 재정에서 의료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은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게 되겠어요? 10년 동안 35 트릴리언이니까 35조 달러를 쓴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1년에 한 3.5조 달러를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죠. 오늘 미국 보험의 태동에서 메디케어의 변천사 그리고 메디케어가 있기까지 어떤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메디케어의 혜택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